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이 자꾸 찾고 싶어 하는 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분, 나이를 잊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분 말이에요. 오늘은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어도 호감 가는 사람의 5가지 비밀입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따로 있어요. 공자께서 말씀하셨죠? 나이 50에 1000명을 알았다고요. 진정한 성숙함이란 나이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말이에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마음의 여유입니다. 급하지 않게 깊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데요.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게 나오고 혈압이 안정되며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걸까요? 첫째, 경험이 쌓이면서 예측 능력이 향상됩니다. 젊을 때는 모든 일이 처음이라 불안하고 조급했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둘째,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20, 30대에는 모든 것이 급하고 중요해 보였지만 50, 60대가 되면 진짜 중요한 것에만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셋째,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유롭게 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바로 이 자기 이해가 평온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노자도 말했잖아요. 급하게 서두르는 자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요. 그럼 이런 여유로움이 왜 매력적일까요? 첫째, 안정감을 주는 존재감이 있어요. 여유로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급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기다려줄 수 있거든요. 셋째, 실수에 대해 관대합니다. 자신도 많은 실수를 해봤으니까 남의 실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15분씩 명상이나 조용한 사색 시간을 가져보세요. 꼭 명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만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잠깐 한 번 더 생각해보자를 습관화해보세요. 특히 화가 날 때는 6초만 기다려보세요. 뇌과학자들이 말하길 분노 호르몬이 진정되는데 6초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 비밀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심리학에서 말하길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공감 능력이 더 커지는 걸 아세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뇌의 앞쪽 부분인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도 늘어나죠. 무엇보다 자아가 확립되어서 타인에게 더 관대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데는 3단계가 있어요. 첫째, 들어주기입니다. 상대방 말에 진짜로 집중하는 거예요. 둘째, 이해하기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파악하는 거죠. 셋째, 반응하기입니다.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관심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질문의 기술부터 배워보세요. 어떠셨어요? 보다는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더 공감적이에요. 비언어적 소통도 중요해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기억의 힘을 활용하세요. 작은 디테일을 기억했다가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요.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타인을 이해하려 할 때
당신 자신도 이해받게 된다고요? 데일 카네기도 진정한 친구가 되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진짜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했죠.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화할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같은 연결 질문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아,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해결책을 주기 전에 감정부터 공감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비밀은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늙지 않는 호기심의 힘이에요.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성장 마인드와 고정 마인드의 차이를 아세요? 고정 마인드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장 마인드는 아직 배울 게 많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이별로 학습 능력도 달라져요. 젊을 때는 빠른 암기력과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른 능력이 생겨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 서로 다른 지식을 연결하는 능력,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능력이요.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왜 매력적일까요? 첫째, 대화 상대로서 흥미로워요. 새로운 걸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지죠. 둘째,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요. 다양한 걸 배우니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셋째, 젊은 에너지를 유지해요. 호기심이 있으면 나이를 잊게 되거든요. 넷째, 시대 변화에 뒤처지지 않아요. 계속 배우니까 젊은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어요. 학습에는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째, 기술적 학습이에요. 스마트폰, 컴퓨터, 새로운 앱 사용법 같은 거죠. 둘째, 인문학적 학습이에요. 역사, 문학, 철학을 통해 깊이 있게 사고하는 거예요. 셋째, 사회적 학습이에요. 젊은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거죠. 넷째, 개인적 학습이에요. 새로운 취미, 운동, 예술 활동을 배우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호기심은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있다고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배움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이자를 가져다 준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어보세요. 장르를 다양하게 하는 게 좋아요. 소설, 에세이, 역사책, 과학책 등등요.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 교육 채널을 활용해보세요. 요즘은 정말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에게 가르쳐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해보세요. 젊은 세대는 어른이 진심으로 배우려 할 때 정말 기뻐해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하나씩 도전해보세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거든요. 네 번째 비밀은 유머와 웃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웃음은 정말로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마법이에요. 웃음의 의학적 효과를 아세요?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자연적인 진통 효과가 있어요. 면역력도 향상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감소하죠.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나이와 유머 감각도 관련이 있어요. 젊을 때는 남을 웃기려는 유머가 많아요. 자기를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함께 웃는 유머를 하게 되어요. 공감과 소통이 목적인 거죠. 유머에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 자기 비하 유머예요.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둘째, 상황 유머예요. 일상의 아이러니나 재미있는 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셋째, 관찰 유머예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재치 있는 관찰을 하는 거죠. 유머가 있는 사람이 왜 매력적일까요? 첫째,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확 바꿔놓죠. 둘째,
어려운 상황을 가볍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힘든 일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거든요. 셋째,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윤활유 역할을 해요. 웃음은 벽을 허무는 힘이 있어요. 넷째, 자신에 대한 여유로운 태도를 표현해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죠. 연령별로 유머 스타일도 변해요. 20, 30대는 트렌디하고 빠른 유머를 좋아해요. 40, 50대는 경험에서 나오는 위트가 있죠. 60대 이후에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아는 깊은 유머가 나와요. 찰리 채플린이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된 하루다 라고 했고, 마크 트웨이는 유머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했어요. 유머 감각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상에서 재미있는 점을 3가지씩 찾아보세요. 처음엔 어려워도 계속 하다 보면 눈이 생겨요. 자신의 실수를 먼저 웃어넘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 내가 또 깜빡했네 하면서 웃는 거예요. 타이밍과 적절함의 균형을 맞춰보세요. 아무리 재미있어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다치게 하지 않는 선량한 유머를 지향하세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유머가 진짜 좋은 유머예요. 마지막 비밀은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심리학에서 말하길 일관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정신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신의 원칙에 따라 선택하면 되니까요. 나이와 신념의 관계를 보면 재미있어요. 젊을 때는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경험으로 검증된 확고한 원칙이 생기죠. 신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볼까요? 첫째, 일관된 언행으로 신뢰를 얻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둘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아요. 원칙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거든요. 셋째,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신념에 따라 선택했으니 후회하지 않아요. 넷째,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원칙을 지켜요. 남에게 강요하지 않지만 자신은 지키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신념과 나쁜 고집은 달라요. 건강한 신념은 타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키는 원칙이에요. 나쁜 고집은 자신만 옳다고 여기는 독선이죠. 신념에는 5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째, 인간관계예요. 어떤 사람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거죠. 둘째, 도덕적 기준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거예요. 셋째, 생활 철학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넷째, 가치 우선순위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다섯째, 미래관이에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거죠. 신념이 있는 사람이 왜 매력적일까요? 첫째,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줘요. 이분은 이럴 때 이렇게 하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둘째,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든든해요. 확고한 가치관이 있으니까 조언도 명확하죠. 셋째, 젊은 세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요.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넷째,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과 개성이 있어요.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매력이 있는 거죠.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신념이 당신의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된다고요. 해밍웨이는 용기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죠. 신념을 정립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신의 핵심 가치 5가지를 정리해보세요. 종이에 써보면 더 명확해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행동을 점검해보세요. 이번 주에 내 원칙대로 살았나? 하고요.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당당해져야 해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하게 소신을 표현하세요. 젊은 세대에게 어른의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나이가 들어도 호감 가는 사람의
5가지 비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째, 마음의 여유, 급하지 않게 깊게 사는 것. 둘째, 진심 어린 관심,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 셋째, 끊임없는 성장, 늙지 않는 호기심을 갖는 것. 넷째, 유머와 웃음,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 다섯째, 확고한 신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는 단지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신경 쓰지 않으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은 선물입니다. 경험과 지혜라는 보물을 얻는 과정이에요. 매일매일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기회인 거죠.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비밀이나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면 좋을지도 의견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매력적으로 나이 드시길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